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쳤습니다. 네, 울산 현대상 근무하고 있는 교통사고 감정사 이규헌이라고 합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47화고요. 먼저 정중한 사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입장을 애매하게 밝혔어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되면 좋죠, 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2탄입니다. 2탄 쌍방과실 사고에서의 자기부담금, 함철 변호사님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으신 거죠. 쌍방과실에서 내가 자기부담금 낸 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 우리 보험회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자기부담금만큼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결론,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을 좀 드렸네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인, 이게 무슨 얘기죠?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보험회사가 A사예요. A사. 나는 피해자, 피보험자. 제가 지난주에 계약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계약자는 그 계약에 돈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 계약이 걸린 사람 누구예요? 피보험자. 보험이 걸린 사람, 피보험자. 네, 개인이요. 자, 피보험자, 뭐 법인일 수도 있고요. 자, 피보험자, 나예요, 나. 보험자, 보험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A 보험사. 그리고 상대방이 B보험사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피해자, 나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자 누구예요? 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런데 내 100% 과실이야. 내 100% 과실이. 네, 내 100% 과실이면 뭐 내가 해결하는 거죠. 그건 뭐 자차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내 100% 과실이라서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뭐 100만 원 보험 처리하면서 80만 원은 자차 처리되는 거고 20만 원 자기 부담금 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별도로 없어요. 그죠? 내 100% 과실이면 내가 뒤에서 박은 거, 혹은 혼자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가로수 들이박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있는, 자, 제3자가 있는 경우, B보험사. 사실은 B보험사가 아니고 그 운전자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험자 대위라고 해서 청구권을 가지지만 이 지급하는 것도 그건 사실 대위하고는 다른데, 야, 보험회사에 좀 알아서 해라.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사고 난 거 이거 뭐 얼마 줄까요? 얼마, 그 내가 신경 다 쓰고 있겠나? 네가 알아서 해라. 통보만 해주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보험사하고 우리는 상대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자인 제3자가 있어. 그러면 그 3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고예요? 7대3, 혹은 뭐 7대3, 뭐 2대8, 뭐 이런 사고 있잖아요. 쌍방에 과실이 있는 사고. 1대9도,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데 쌍방 과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고가 어떻게 5대5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대5만 쌍방이 아니고, 자, 과실은 일방 과실과 일방 한쪽에만 과실이 있는 일방 과실과 쌍방 과실이 있어요. 여기 될까요? 일방 과실은 한쪽에만 과실이 있는 거예요. 100대 빵이지, 100대 빵. 100대 빵 아닌 빵 대 100. 하여튼 네가 100%든 내가 100%든 그게 일방이고요. 쌍방은 뭐냐면 서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대9도 쌍방이고 2대8도 쌍방이고 7대3도 쌍방이에요. 어쨌든, 자,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될 제3자가 있는 경우, 서로 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상 책임의 한도 내에서 내 자기 부담금을 받아온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막 계산 복잡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자기 부담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내 자차 수리비의 20%를 내가 부담하는데, 다만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요.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이렇게. 차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자차 부담금 얼마일까요? 40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 배상 책임의 한도 내에서 내가 냈던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요거를 조금 지우고 제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지울까요? 요거를 좀 지울까요? 요렇게 지웁시다. 자, 우리 차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먼저 자차 처리를 했어요. 선자차 처리를 했어요. 하니까 200만 원이니까 내 부담금이 얼마예요? 20%. 40만 원은 내가 냈고 자기 부담금, 160만 원은 보험 처리가 된 거죠. 그죠? 이거 자차 처리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다퉜다. 혹은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이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과실이 정리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리해 보니 야, 네가 과실 더 많구만 이렇게 됐어요. 나랑 상대방이랑 과실을 3대7로 서로 협의했거나 법원에 가 소송했더니 3대7로 나왔거나 했어요. 그럼 내 과실이 30%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의 책임액이 얼마예요? 상대방은 70%잖아요. 내 차 수리비의 상대방의 책임액, 상대방 배상 책임액 얼마예요? 7, 24, 140만 원이죠. 상대방은 일단 140만 원을 책임져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 뭐라 적었어요? 상대방 배상 책임액 한도 내에서 내 자기 부담금 다 돌려받는다 했죠. 내가 자기 부담금을 40을 냈어요. 상대방 배상 책임액은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만 원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우리 보험회사한테 주는 거죠. 자, 계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과실이 예를 들어 내가 90%야. 상대방 10%야. 그러면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럼 나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2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40만 원 냈는데 2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보험회사는 받는 거 없는 거지. 그대로 보험 처리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자차 쌍방과실에서 이 자차는 다 청구할 수 있냐?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전에 2017년 4월 이후로 사고 났던 거 청구 기한이 3년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3대7이에요. 그러면 3대7이면 우리 차 수리비 60만 원을 우리가 자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 부담금을 4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보험 처리가 20만 원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 차는 덜 뽑아졌어. 그래가지고 상대방 수리비는 100만 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을 대물로 처리했고 20만 원을 자차로 처리하려고 보니 사람 다치는 건 없다 칩시다. 50만 원 보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막 계좌번호 불러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50만 원 내가 그냥 붙여버렸어. 붙여줘버리고 사고 없는 걸로 땡 쳤어요. 이미 그렇게 종결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이게 2017년 사고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 부담금 40만 원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주세요. 이러면 이건 이미 내가 냈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험회사한테 40만 원 주세요 이래가지고 받으면 40만 원은 어떻게 되냐? 자차 처리한 걸로 돼요. 쉽게 주지도 않을 거야 아마. 소송하세요 이럴걸? 보상가 직원들 겁도 없이? 그럼 진짜 소송하셔야 돼요.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그런데 이 40만 원을 받고 나는 할증돼.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런 더하기 빼기는 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제가 왜 이제 일주일 만에 제가 입장이 확 바뀌었죠. 지난주에만 해도 애매한 입장. 어떻게 보면 좀 한문철 변호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 법원의 판결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지금 돌아섰죠. 제가 손해보험협회에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손해보험협회 아시는 분 딱 한 분 있으세요. 우리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그 자문위원이신 부장님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고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지난 월요일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4월 4일날.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손보협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고
본인이 그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 관련 부서에 이렇게 알아보니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 그런데 판례가 있으니 판례를 기준하는 게 맞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판례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이 보상센터가 있어요. 울산에. 보상센터 센터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센터장님 몇 분 계시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지급하는 거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보상 담당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닌데요. 소송 그 지금 결과 나온 거대로 가는 거고요. 소송해야 되는 거고요. 소송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자차 처리하고 나서 소송 한 건 이런 거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송 안 했어도 청구하면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회사의 보상가 직원들도 기준이 안 정해져 있어요. 송무팀에서 그 지침으로 보험회사에서 지침으로 내놓은 건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으시면 청구하시면 돼요.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저한테 자문 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저 말고 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만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문제제기예요. 보기가 좀 어지러우니까 다 지워버릴까요? 문제제기. 자, 화재보험에서 의 일부 보험과 자기 부담금 설정 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얼굴 자, 화재보험에서 일부 보험과 자기 부담금 설정 계약의 관계 이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뭐냐면 제가 외웠다 했죠. 2015년에 판결된 2014타의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 대법원 판결 전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이 판결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 손해액이 6억 6천인데 전체 손해액이 6억 6천인데 화재보험회사한테 받은 게 3억 2천이에요. 그런데 과실을 따져보니 요 실제로 불낸 사람 이 사람의 책임이 60%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60%더라 하니까 요 계산하니까 3억 9,600이 되는데 4억 칩시다. 4억. 자, 4억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억 2천을 보험금을 받은 이 피해자가 불낸 사람한테 청구를 했어요. 나 6억 6천 손해났는데 3억 2천밖에 못 받았어. 3억 4천 네가 내.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청구를 했더니 이 불내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는 4억만 책임지면 되는데 나한테 3억 4천 달라면 어떡해. 너 3억 2천 보험은 받았잖아. 그런데 나는 4억을 책임져. 어쨌든 4억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3억 2천은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구상 들어올 거야. 구상. 보험금 먼저 주고 청구하는 게 보험자 대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해서 야 내가 보험금 먼저 지급했으니까 책임이 니한테 있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구상 들어올 거니까 나는 요 3억 2천 빼고 8천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이 전체 손해 그러니까 이 40%에 6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4억이 아니고 3억 9천 얼마인데요. 하여튼 그 4억 줘 이렇게 이분이 4억 줘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야 그 4억 주는 거 아니야? 기각 이렇게 했어요. 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 그리고
항소했죠. 그랬더니 서울지방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아예 기각한 건 잘못한 거다. 8천 줘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전에는 같이 유지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3억 2천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험자 대위에 의해서 배상 책임자에게 보험회사가 이걸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 2014-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15년도에 선고한 2015년 선고한 이 선고에서 2010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2015년 1월 22일날 선고했네요. 선고한 이 선고에서 대법원에서 기존의 입장을 뒤바꿔서 기존에는 8천만 주면 된다. 어쨌든 너는 4억만 책임지면 된다. 8천 줘라. 그럼 3억 2천은 보험회사한테 구상 청구 들어올 거니까 거기 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의 판결은 2014타의 46211 이 판결에서 2015년에 판결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보험회사가 너한테 구상할 권리보다 피해자가 요거 못 받은 거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상법 682조 제1항의 단서 다만 제가 이걸 문구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서요. 다만 보험자 이 보험금 3억 2천 지급한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보상금은 얼마예요? 원래는 6억 6천이죠. 6억 6천인데 이 사람이 일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 계약에 의해서 3억 2천만 준 거예요. 전부 보험을 안 들어놨어. 그래서 3억 2천을 준 거예요. 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거잖아요. 지급한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의 권리 뭐예요? 나는 6억 6천만큼 다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에 대해서 이 보험자가 얘한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 3억 2천을 받았고 3억 4천 더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억 4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판단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여튼 나는 4억만 책임지면 돼. 3억 4천 못 받았다고 알았어. 3억 4천 주고. 그럼 보험회사한테는 6천 주는 거죠. 그러면 예전 판결 기준이면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엎은 거예요. 자, 예전 판결 기준이면 이 손해본 사람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3억 2천 보험금 받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8천 받아서 4억을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3억 2천 주고 3억 2천 구상해서 다시 받아요. 그 보험회사는 더하기 빼기 빵이야. 빵이고 이 사람은 일단 4억을 손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했냐? 3억 2천 보험금 받은 거는 내가 돈 내서 내가 보험금 받은 거니까 그건 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빼고 이 사람 3억 4천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6억 6천을 다 받았어. 비보면 옛날에 같으면 4억밖에 못 받는데 6억 6천 다 받았어. 이 사람은 하여튼 4억 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얼마 구상한다고? 3억 4천 빼고 남은 거 6천. 여긴 6천만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천 주고 6억 구상을 했으니까 보험회사는 2억 6천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이에요. 회수를 못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자, 이 2억 6천처럼 자차 자기부담금도 회수를 못한다. 이 사람이 자 100만 원 사고 났어요. 80만 원 먼저 자차 처리하고 20만 원 자기부담금 냈어요. 자, 나 20만 원 못 받았어. 못 받은 거 20만 원 못 받아서 줘! 이렇게 청구했더니 과실 7대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돈이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이니까 나 20만 원 못 받은 거 있으니까 줘. 이러면 이 사람이 20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는 거 얼마예요? 50. 50은 보험회사의 부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라고 판결을 내는 거야.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이해 안 되시면 뭐 다시 돌려보시고 아니면 댓글 남기시고 전화 주세요. 자, 그런데 저희 문제 제기는 화재보험에서 이 일부 보험과 일부 보험, 보험 일부를 가입한 거예요. 일부 보험과 아예 사고 났을 때 내 차 수리비에서는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내겠다라고 설정한 이 계약의 관계가 같은 거냐는 거죠. 물론 일부 보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나 5억만 보상받을게 라고 일부 보험을 들었다. 그 계약 관계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5억은 어떻게 해? 5억은 내 화재라면 내가 낼게. 예를 들면 내가 낼게라고 설정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계약은. 근데 낼게라고 설정한 건 아니고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계약은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설정한 계약이에요. 화재보험은. 그런데 자기 부담금은 뭐냐면 내 차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럼 난 1억만큼 보상을 받을게 라고 계약을 하면서 다만 이 차 수리비의 20%는 내가 낼게 라고 그 밑에 별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관계가 다르죠. 그죠?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용감한 보험회사의 보상가 담당자가 이 부분을 자기 부담금 돌려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가는 거야. 그래서 화재보험에서의 일부 보험에 대한 2014다의 46211 판결을 이 자기 부담금에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과 이 자기 부담금 계약은 다른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못 준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가서 대법원 판결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맞네. 이건 계약 관계 다른 걸로 봐야 되네. 다시 엎어가 아니죠. 대법원 판결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의 일부 보험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자차의 자기 부담금에 대한 판결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그런데 지금은 그 판단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판단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자기 부담금 이것도 주는 거 맞아. 판례 있잖아.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님도 판례 봐봐. 그거 주는 거 맞아. 지금 법원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줘야 돼.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법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줘야 되는 거 맞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줘야 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따라서 보험회사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한다? 그러면 새로운 대법원 판단, 자기 부담금하고는 다른 거야. 자기 부담금을 안 줘도 돼 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객이 소송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억지 쓰지 마시고 달라 하면 주세요.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운전자 보험 이렇게 가입돼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2018년까지 제가 우리 고객님들 거 살펴보니까 그 이전부터 2018년까지 살펴보니까 벌금 2천, 합의금 3천, 변호사 선임 비용 500대 있어요. 벌금 3천인데 다른 건 다 2천이죠. 스쿠존 사고만 3천이죠. 합의금 1억. 왜냐면 요즘 사망사고 나면 합의금 한 6천, 7천 이렇게 합의 봅니다. 3천으로 부족해요. 변호사 비용 500 되는 거 2천. 좀 큰 사고 난다든지 혹은 2심, 3심 가는 경우 500 갖고 안 되거든요. 요렇게 들어가는데 보험료 얼마 들어가냐? 한 15,000원?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자부상, 교통사고 나서 내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오면 기본 30주는 넣어서 이 정도 들어가요. 기존에 운전자보험 들었는데 뭐 나는 9,800원 들었는데 15,000원, 2만원 비싸다 안 갈아탈란다 하시거나 나 운전자보험 나 운전자보험 3만원 들었었는데 더 싼 거 아니야? 뭐 3만원이 또 3만원만큼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
보시고 제가 전에 이 부분 얘기했더니 왜 이런 그 좋은 밴드에서 왜 네 영업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죠. 이왕이면 저도 뭐 영업해가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본인이 관리 이렇게 받고 있는 계약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꼭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갈아타세요. 왜냐면 본인이 손해보는 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다 못 돌려받는다.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운전자 보험 뭐 운전자 보험 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1,000만 원 1억 뭐 적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넣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순수 소멸형이거나 아니면 일부 조금 나중에 환급받는 이런 식의 보험을 보통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험을 내가 지금 현재 한 3년 넣었어요. 근데 20년짜리를 갖다 이걸 갈아타. 그럼 이거 들어갈 거 이거 못 돌려받아. 손해야. 자 그러면 이 보험이 예를 들어서 20년짜리였다고 치죠. 그럼 20년 뒤에 내가 지금 30이에요. 20년 뒤에 50이야. 그 뒤로 운전 안 할 거예요. 운전자 보험 안 넣을 거예요.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20년 뒤로 미뤄지면 53세까지 보장받는 거잖아요. 별거 없어요. 갈아타시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자, 운전자 보험 그렇고요. 자차 자기부담금은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배상 책임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자 100만 원 수리비가 나왔어요. 내가 20을 했어요. 보험처리 80을 했는데 이렇게 싸워서 과실을 받더니 9대 1이야. 내 과실이 90%래요. 그럼 상대방은 얼마 책임지면 돼요? 10만 원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럼 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은 이미 낸 거야. 아시겠죠? 상대방의 배상 책임의 한도 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의 보험통신 147화였고요. 여러분들 뭐 늘 건강하시고 이거 어디 갔노? 네, 건강하시고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저도 운전자 보험 또 받는다고 좀 요즘 난리예요.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절대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마시고 네, 스쿨존 지나갈 때 살살살살살살 정 안 되면 내려가지고 차 이렇게 밀고 가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돼?